주식으로 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템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에 무난하게 안착을 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돼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1,360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시장 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달러 인덱스가 일단 110선 아래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원달러가 이제 1,370원대까지 이제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빠르게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오늘도 우리 시장 좋은 흐름인데요. 다소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이제 공화당 쪽으로 우세할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원에서는 좀 박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화당 관련해서 최근에는 공화당 정책 관련주들이 최근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오늘은 반대로 예전에 뭐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 이제 민주당 공약 정책 관련주들이 대거 급락이 나와주었는데 그쪽에서는 좀 오히려 반등 분위기가 좀 나오더라는 겁니다. 신재생 관련해서 오늘장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 시장에서 뭐 선런이 급등을 해주면서 태양광 관련주들도 좀 훈풍이 불어졌는데 이제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태양광보다 풍력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추가적인 이제 세부 사항도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풍력주들 반등이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력주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년을 바라보고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보여지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공화당이 일단 승리를 하더라도 자국 우선주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중 갈등 격화는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주들이 있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크게 밀리지 않고 시장에서 잘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추가적으로 뭐 탄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공화당이 우세한 가운데 승리를 하더라도 자국 우선주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요. 시장이 조금 어느 종목 같은 경우는 반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이고 반 정도는 좋은 흐름인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신다면은 이미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승 분위기가 나오는 흐름인데 뭐 내일 같은 경우 이 길은 또 우리가 또 옵션 만기일이고요. 이번 주 본다면은 크게 뭐 흐름이 꺾이지 않은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잘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이번 주 조금 더 이제 상승 흐름을 만끽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풍력주들은 내년을 바라보고 접근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미중 갈등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주들도 잘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 타고 있는 우리 시장 과연 어떤 특징주를 보면 좋을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특징주가 남성입니다. 어제도 주셨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가져오셨는데요. 최고가 기준 21%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여전히 추가 상승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남성은 오늘 노란 톡방에도 장전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린 만큼 전일도 남성을 잘 한번 지켜보시라고 강조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전에도 포르쉐 상장 이슈로 인해서 1차 탄력이 나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차 탄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전일 같은 경우 남성이 1차 탄력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2차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오늘 쉬고 갈 수도 있었고 뭐 2, 3일 쉬었다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늘장 바로 2차 탄력이 나와주었습니다. 11월 8일 어제 전일 제가 남성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기업 가치가 포르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독일 시장에 상장이 되고 지난 9월에 상장이 되고 현재 시총이
100조 원대, 104조 원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람보르니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150조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이 많이 나오고 윗꼬리를 단 만큼 종가까지 잘 지켜보시고 2, 3일 정도는 조금 지켜보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남성 같은 경우는 알렉사 오토에 탑재한 인포테인먼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아마존이 커넥티드카에 이제 알렉사를 탑재를 하면서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요.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도 이제 알렉사를 탑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동사가 관련주로 이제 얽혀서 어제도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이 한 만큼 추가적인 탄력은 한 2, 3일 정도 지켜보면서 일단 오늘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노란톡에서도 주셨던 남성 오늘 2차 탄력이 나왔습니다. 람보르기니 상장이라는 재료를 참고해서 꾸준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종목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은 영풍입니다.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고 장중에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건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 최초로 이제 건식 용융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다고 이제 나왔는데요. 이 파일럿 공장 같은 경우는 연간 2,000톤 규모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4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사용 후에 2만 톤, 무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8만 대분 정도 규모를 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차 상용화 시범 공장을 일단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4년도에요. 그리고 이제 30년도 같은 경우는 30년도 이후에는 리튬뿐만 아니라 코발트, 니켈 등등 해서 연간 70만 톤 정도 규모의 배터리 소재 원료를 생산해서 매출 5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고 뚜렷하게 이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사실 제가 중기 종목으로 내년까지 바라보고 가자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영풍이라는 종목인데 생각보다 탄력이 일찍 나와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관망하고 있었는데요. 2차 전지 리튬 회수 기술 같은 경우는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 기대감이 이렇게 나오면서 동사가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온 만큼 추가적으로 전 고점까지 한번 갈 수 있는지 이제 일단 보고요. 일단 지금은 들어가시기가 애매하고요. 우리가 이제 60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 정도 관심권이었는데 오늘은 70만 원 돌파해주면서 장중에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20% 75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대응은 조금 하시고요. 눌림목에서 다시 한 번 더 영풍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리튬 관련주뿐만 아니라 리튬 회수 기술을 가진 영풍도 차분하게 내년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봐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유자들은 이 종목을 좀 길게 홀딩을 해도 좋을까요, 위원님? 네. 우리가 이제 60만 원 초반과 중반에 이 종목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을 바라보고 한다면 전고점도 그렇지만 현재 이제 이 코너 자체가 우리가 단기 종목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 또 짧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점심값 벌자고 하는 목표를 이제 드린 건데요. 차분하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서 재매수는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흐름은 추가적으로 더 관망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접근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봐야 되는 종목인데 탄력이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지 좀 꾸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목도 바로 받아보죠. S퓨얼셀입니다. 지난 3일 해주셨고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데요. 최고가 기준 2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의 전략 수정 있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3일이면은 첫 번째 상승에서 급등이 나온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께 제가 공개 방송에 입장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SPS에 지속적으로 관심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장 급등해주면서 한 25%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오늘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이제 수익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꾸준하게 이제 오늘 장전에도 SQ셀, 두산 퓨어셀 이어서 이제 말씀 언급을 해드리고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추가적인 탄력은 우리가 조금 네옴시티 관련주로 해서 일부 뭐 건설주들도 있었지만은 수소 관련주들도 함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수익 챙기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공략할 자리에 오면은 또 한 번 노란톡에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L셀 일단 오늘은 수익을 챙겨보자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28일에 주셨던 종목인데요. 금양이 최고가 기준 55%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장도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이 4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설명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특징주로 말씀을 드릴 때는요, 잘 두 가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수익이 낮다고 하는 종목은 매수를 하시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 종목이 오늘장 급등을 해서 우리가 잘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은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또 특징주인데 내일장 시초가로 접근을 하시라고 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 길에 시초가로 접근하시면 매수를 하시면 좋은 종목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이제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양은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도 다시 급등해주면서 55% 무려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자, 이제 4848 해서 우리가 4989를 여러 차례 한다면은 수익이 무려 100% 가까이 날 수 있었던 종목이죠. 2차 전지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그 한 차례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국내에서 세 번째로 온통형 2차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으로 이제 금양이 세 번째로 이제 일단 성공했다는 소식이 또 이어지면서 급등이 나온 만큼 오늘장 이제 급등 나와서 20%대 머물고 있는데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추가적인 탄력은 일단은 나오는지 일단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삭발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홀딩을 하더라도 익절 구간 내에서는 어느 구간까지 내려온다면은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가면은 본인 매수가 손절가 잡으시면서 특히 플러스 5%다, 3%다 이런 분들은요, 추가적으로 급등주에 매수를 해서 홀딩하고 계시지 마시고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접근하시면 좋다. 오늘 장도 제가 1차적으로 또 탄력이 좋은 종목을 또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종목 잘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연말까지 200만 세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24년도까지는 1억 세, 무려 1억 세까지 규모를 갖춘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탄력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금양은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종목 AS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18일에 주셨던 종목 바로 일동홀딩스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0%의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종목의 전략 수정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바닥권에서 이제 매집을 좀 했습니다. 이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오늘부터 7차 유행, 이제 얘기가 전일 같은 경우도 나왔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저도 사실은 잠시 또 몸살을 알아서 코로나 걸린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코로나가 다시 재발할 때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추운 날씨로 접어들면서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본다면은 이제 12월 정도에서 12월 정도 되면은 이제 7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 같은 경우 일동제약그룹 계열사 같은 경우 국제학회에서
나시 신약 비임상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오늘까지 차분하게 가지고 오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제 일동홀딩스나 일동제약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박스권에서 전고점 돌파, 박스권 돌파를 오늘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대응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 하나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에 주셨던 종목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최고가 기준 9.5%의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앞으로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전략도 받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실적이 좋아서 접근은 했지만은 바닥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전고점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일단 매수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수익을 안겨준 만큼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반도체 굉장히 좋았고요. 이어서 오늘장 우리 시장도 반도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바닥에서 한 4일째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좀 더 횡보 지금 구간에서 바로 가기보다는 횡보할 가능성도 이제 농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실적도 좋았지만 주가가 바닥에 있어서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AS까지 이렇게 맞춰봤고요. 이번에는 바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넥스트 레벨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위원님의 넥스트 레벨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풍력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풍력주 전반적으로 많이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태양광 쪽에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태양광하고 풍력을 87대 60 정도? 아니죠. 87대 13, 13으로 이렇게 맞추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굉장히 조명을 화끈하게 받았는데 풍력주들은 나락으로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력주 전반적으로 모두 다 바닥에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3일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심의회가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개선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30년까지 87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 87인데 이 부분을 줄여서 60까지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13인데 이에 반해서 이제 거의 200%죠. 40까지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보급되고 있고 또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서 이런 부분을 좀 균형 있게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내놓으면서 무려 이제 풍력 같은 경우 13으로 설정돼 있던 부분이 40까지 끌어올리면서 풍력주들이 오늘장 대거 급등해주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풍력 발전 관련해서 또 경쟁 입찰 제도도 도입을 한다고 했고요. 이 안에서 오늘장 탄력이 가장 강했던 CS 베어링인데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장중에 노란톡에도 한번 단타 종목으로 들었었는데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장 막판까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노란톡에서 CS 베어링을 언급해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도 올려드렸는데요. 풍력주들은 이미 바닥권이고 자 지금 CS 베어링뿐만이 아닙니다. 동국 SNC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한 6천 원 아래로 5,700~800원 정도 이제 평단가를 맞춰 두신다면요. 빠른 시간 내에 일단 입절이 가능해 보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른 시간이라고 해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동국 SNC, CS 윈드, 그리고 상강 M&T 모두 다 같이 함께 풍력 관련주들을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공화당 정책과는 뭐 이제 다소 아니다고 해가지고 많이 빠지기도 했고 또 정부 정책에서 이제 태양광 풍력 비중이 풍력이 작다 보니까 많이 밀어냈지만은 이제는 방향성이 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두산 엘러빌리티 같은 경우도 태양광이 아니라 풍력 쪽에 시동을 건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쪽에 네. 집중을 한다고 했는 만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현재가에서 8,000원,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이 오늘 넥스트레벨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500원 잘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